5장에서는 TCP를 이용한 단일 접속 서버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P는 앞서 계속 설명한 것처럼 연결형 서비스로 그 발신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설정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송수신하게 됩니다. 6장에서 알아볼 UDP는 TCP와 달리 비연결형 서비스로 별도의 경로 설정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단지 목적지로 자료를 전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TCP를 통한 자료 전송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트 1에서 헬로 월드 출력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미 경로 설정을 통한 TCP 소켓 프로그램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TCP 소켓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절차와 절차 과정 중에서 수행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TCP 소켓 프로그램을 위한 TCP 클라이언트와 TCP 서버의 프로그램 절차입니다. 자, 우선 TCP 서버를 절차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TCP 서버가 클라이언트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켓 함수를 통해서 원격지와 통신할 전화기, 소켓을 하나 생성을 해야 합니다. 여기 까만색 전화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버가 소켓을 통해서 연결 요청을, 서비스 요청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전화기가 어디에 꽂혀서 어떤 번호로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하는 어드레스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부조체는 앞서 4장에서 보았던 컨택 포인트의 그 주소 부조체, 속 어드레스 인 주소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장에서 다뤘던 주제인 여기 IP 주소, 그 다음에 여기에 포트 번호를 기록하게 됩니다. IP 주소와 포트 번호는 둘 다 빅 엔디안 방식의 순서로 자료가 저장이 돼야 하고요. IP 주소와 포트 번호 또한 모두 이진 바이트, 이진 값의 값으로 저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4장에서 소개해드렸던 inet a to n 또는 get address name, by name 등의 함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준비되면, 여기서는 서버 쪽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입니다. 자기가 전화를 받을 IP 주소와 포트 번호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바인드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 그 소켓을 해당 어드레스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소켓을 만들고요, 이거를 포트에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이 있죠.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랜 카드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애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됐다 그래서 외부에서 요청이 지금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연결된 이후에 외부로부터의 요청, 서비스 연결 요청이 오면 이것들을 받아들이도록 커널에 개통 요청을 하는 과정입니다. liste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화기를 사와서 내가 연결할 주소를 결정한 다음에 그 주소를 해당 연결할 주소에다가 꽂고, 그 다음에 전화국에 개통 요청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과정까지가 연결 준비 단계입니다. 연결 준비 단계.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서버는 일단 연결 준비를 단계를 거쳐서 연결 준비가 되면 이때부터 외부에서 연결 요청이 오기를 accept 함수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쭉 기다립니다. 이걸 나중에 기다리기 때문에 블로킹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연결 요청이 오면 이제 그래서 외부에서 연결 요청이 오면 accept에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하셔야 될 거는 accept의 반환값이 그 연결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소켓과 다른 소켓입니다. 까만 전화기를 기다리다가 전화가 따르릉 와서 탁 받으면 하얀 전화기로 다른 전화기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이 전화기가 원격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까만 전화기를 듣기 소켓, 리슨 소켓 또는 듣기 전용 소켓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하얀 전화기는 실제 클라이언트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 소켓, 커넥션 소켓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read write, 데이터를 읽거나 데이터를 보내는 함수를 이용해서 아까 듣기 소켓, 연결 소켓이죠. 하얀 전화기 연결 소켓을 통해서 버퍼로 자료를 읽어오거나 버퍼에 있는 자료를 원격지로 보내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할 일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이 서버가 웹 서버가 되기도 하고 이 프로그램이 FTP 서버가 되기도 하고 이 프로그램이 텔레 서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응용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작업이 다 끝나면 여기 하얀 전화기 연결 소켓을 클로즈, 전화를 끊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일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새로운 요청 사항을 접수하게 됩니다. accept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접수가 끝나면 전화가 오면 접수하고 그 서비스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끊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서비스를 여기서 이제 서비스를 다 실행을 하고요. 이 서비스가 끝나면 다시 루프를 돌아서 accept 해가지고 그 다음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한 번에 서버는 하나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요청만을 처리하고 그 서비스 요청이 모조리 다 끝난 다음에야 다음 서비스 요청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를 아까 우리가 단일 접속 서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두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서비스 처리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처리 단계가 사실은 복수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있다가 또 다른 요청이 오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이제 생성시켜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구조 이런 거를 다중 접속 다중 처리 접속 서버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단일 접속, 그렇죠? 단일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자, 서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클라이언트는 소켓, 전화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주소를 준비합니다. 여기에는 역시 IP 주소와 포트 번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클라이언트에서 쓰는 이 IP와 포트 번호는 상대방 주소입니다. 내가 전화를 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서버 IP 주소와 포트 번호입니다. 이쪽 클라이언트 서버 쪽에서는 자신의 IP 주소와 자기 서비스가 연결된 포트 번호를 어드레스에 준비를 했고요. 클라이언트에서는 원격지 서비스를 요청할 원격지 서버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여기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커넥트를 통해서 전화를 거는 거죠. 그래서 커넥트 그러면 요 아까 만들었던 소켓을 통해서 준비된 주소로 커넥트 전화를 겁니다. 이렇게 전화를 거는 거죠. 그러면 전화를 이렇게 걸면 accept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를 받아서 요 전화기와 요 전화기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까만 전화기로 read write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자료를 처리하게 됩니다. 다 처리가 되면 마무리가 되면 close하고 클라이언트는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TCP 소켓 프로그램은 크게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서버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 각각의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우선 TCP 서버 프로그램의 기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TCP 서버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연결 준비 단계, 그러니까 서버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전화기를 사서 개통을 시켜야 되겠죠, 먼저. 그래야지 외부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 준비 단계를 보면 소켓 생성, 그 다음에 연결할 주소 준비, 주소 연결, 개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소켓 생성하면 소켓 이렇게 하면 디스크립터 테이블에 빈 디스크립터 테이블에 번호에서 소켓 하나 생성하고 그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 앞에 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번, 1번, 2번은 이미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라 용도로 이미 할당되어 있고 그 이후에 최초로 비어있는 소켓 번호를 찾아서 연결합니다. 이 예에서는 3번을 리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켓 하면 여기까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연결할 주소를 준비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버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할 주소는 내 IP 주소에 몇 번 포트에 이 전화를 연결할 것인지 주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에는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이제 할당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7000번에 연결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놓고 바인드 하면 이 전화가 실제로 여기 이렇게 바인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소켓에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여 실제로 연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됐다고 전화기를 전화 포트에 꽂았다고 전화가 되는 게 아니죠. 꽂고 나서 전화국에 개통 요청을 해야 되죠. 그것처럼 리슨을 통해서 개통 요청을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이 오면 접수할 수 있도록 OS가 접수할 수 있도록 개통 요청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리슨하면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이쪽으로 7000번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TCP IP는 받아서 이 전화기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소켓 이렇게 하면 처음에 만든 이 소켓을 듣기 소켓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켓에서 만든 이 S를 듣기 소켓, 전화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듣기 소켓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 이 소켓의 주소를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앞에 두 개는 IP, 자신의 접속점, 자신의 주소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두 개는 원격지 주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주소와 포트 번호, 원격지 연결된 IP 주소와 포트 번호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소켓을 통해서 만든 소켓 함수를 통해서 생성한 듣기 소켓은 전화를 받기만 하는 전화기이기 때문에 원격지 접속점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 캐릭터를 써서 스타, IP도 스타, 포트 번호도 스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원격지에서 자신의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그러니까 IP가 그 서버가 있으면 IP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서버가 있으면 랜 카드가 여러 장 꽂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요청이 들어오던 이쪽으로 요청이 들어오던 또는 이쪽으로 요청이 들어오던 어떠한 IP에 대해서 외부에서 또는 그 다음에 어떠한 외부의 포트 요거는 이제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요거는 이쪽 원격지의 어떤 누구든지 그러니까 원격지의 어떤 IP가 어떤 컴퓨터에서 그 다음에 어떤 포트에서 요청이 오던 내가 다 이렇게 연결하겠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듣기 소켓은 아직 상대방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표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근데 자신의 접속점은 이제 이게
7000번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7000번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IP도 아까 지금 요게 그 얘기입니다. IP도 랜카드가 여러 장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IP를 통해 오던 이쪽으로 들어오던 이쪽으로 들어오던 어떤 IP를 통해서 7000번으로 들어오던 나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원격지는 누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듣기 소켓의 경우에는 여기처럼 자신은 내 IP 누구나 7000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상대방은 아직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네,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 준비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결이 이제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듣기 소켓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처리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 보면 제가 그림을 여기 1번, 2번은 클라이언트, 여기 3, 4, 5번은 이제 서버를 했습니다. 이제 연결을 서비스를 처리하려면 클라이언트 쪽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책에 175페이지에 이 주소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클라이언트의 주소가 163.1.2.2로 하고 서버의 주소가 162.5.6.7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뒤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소켓 해가지고 전화기를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디스크립터 테이블에서 이렇게 포인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넥트 2번 커넥트 그래가지고요. 원격지로 접속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커넥트에서 접속 요청을 어떻게 할 거냐면 162.5.6.7에 포트 번호 7000번으로 서비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포트 중에서 비어있는 포트, 여기서는 우리가 200번 이렇게 그냥 했는데요. 실제로 200번보다 큰 포트 번호를 이렇게 할당할 겁니다. 200번 해갖고 연결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 요청해서 7000번으로 오겠죠. 그러면 요청을 오면 얘는 어디한테 하냐면 이 듣기 소켓, 까만젤 듣기 소켓 주소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7000번으로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걸 받겠다. 그래서 7000번으로부터 딱 받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accept 그러면 새로운 전화기 하나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 전화기는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커넥트 때 만들어진 이 전화기가 하나 accept 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것도 7000번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그림 보시면 클라이언트에서 일단 소켓을 만들고 그 소켓을 통해서 연결 요청을 하면 이제 서버 쪽에서는 3번에서 accept로 기다리고 있다가 accept 되면 하나가 전화기가 새로 생성이 되고요. 연결 요청을 대기하고 있다가 딱 접속을 하는 겁니다. 접속을 할 때 이 새로 생긴 소켓은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S1은 162. 그 로컬 자신의 포트는 자신의 주소가 162.5.6.7이죠. 그러니까 162.5.6.7에 7.0번 포트고요. 원격지는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163.1.2.3에 200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163.1.2.3에 200번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전화기는 요 전화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그 소켓을 보면 얘는 로컬은 자기 거니까 163.1.2.1에 200이고요. 원격지는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162.5.6.7에 7000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전화기와 이 전화기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버에는 듣기 소켓하고 연결 소켓, 억셉트를 통해서 생성된 이 연결 소켓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억셉트 하면 두 전화기가 생기고 그렇게 생성된 전화기와 클라이언트의 전화기가 연결돼서 자료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4번을 보시면 자료의 이제 송수신은 이렇게 연결이 되면 read write를 통해서 S1 이 소켓입니다. 이 S1과 클라이언트 쪽의 이 소켓이 자료를 read write를 가지고 송수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듣기 소켓은 또 다음 연결 요청을 계속 기다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끝나면 close 해가지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가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또 close 하면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처리 단계, 준비 단계와 서비스 처리 단계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 준비 단계의 내용이 그 시스템에서 제가 소켓 함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인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자, 1번 소켓 이렇게 만들면 TCP 서버니까요. TCP 서버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켓 만들고요. PF inet 나는 지금부터 인터넷 소켓을 만들고 연결형 그 다음에 연결형의 디폴트를 쓰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TCP 소켓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이제 연결할 주소. 그러니까 서버니까 내가 어디 연결할 건지 이 주소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S 어드레스는 아까 속 어드레스인 구주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14바이트 이렇게 있고 이 중에서 인터넷인 경우에는 8바이트는 안 쓰고요. 이 앞에다가 프로토콜 타입하고 포트 번호하고 이쪽에 어드레스를 IP 주소를 쓰는 이런 구조였죠. 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모리셋이라는 거는 메모리를 어떤 특정한 값으로 딱 다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S 언더바 어드레스를 0값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다 0으로 클리어하는 거죠. 여기다 다 0값을 지금 이렇게 넣어서 클리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S 어드레스에다가 in 어드레스 any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IP 주소에다가 여기가 IP 주소에다가 in 어드레스 any 이렇게 주고요. in 어드레스 any는 요 다음에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7000번 이렇게 있는데 랜 카드가 사실은 이렇게 컴퓨터에 따라서는 어떤 서버에 따라서는 여러 장 꽂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일로 들어와서 7000번 요구하는 것도 내가 받아서 처리하고 또 다른 랜카드로 7000번으로 와서 요청된 것도 내가 처리할 수 있고 이쪽 랜카드로 7000번을 요청하는 것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IP 어드레스를 특정 IP 어드레스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IP 어드레스, 서버에 설정되어 있는 IP 어드레스를 다 받아서 처리하겠다. 그럴 때 in 어드레스 any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서버의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해주겠죠. 그 다음에 패밀리, 그 어드레스 타입, 어드레스 패밀리는 inet 이렇게 쓰고 인터넷 쓰겠다는 거죠. 우리는 인터넷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포트, 씬포트 했는데 씬포트는 7000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000번 이렇게 연결이 돼서 7000번으로 들어오는 거를 내가 받아서 서비스를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7000이라는 숫자가 정수값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빅 엔디안 방식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 투 네트워크 숏 해가지고 이 함수를 통해서 7000을 빅 엔디안 방식으로 바꿔서 여기에 집어넣었었고요. 이렇게 해서 연결할 주소를 준비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4장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살펴봤었고요. 이렇게 주소가 준비가 되면 3번으로 실제 이렇게 소켓과 그 다음에 소켓을 준비한 어드레스에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인드 하는 거죠. 이렇게 바인드 하고요. 그 다음에 개통 요청을 합니다. 개통 요청. listen 이렇게 해서 listen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개통 요청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연결 준비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개통을 요청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원격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까지 이제 올라와서 서비스를 대기하고 있겠죠. 네. 자, 연결할 준비 주소에서 아까 그 주소 준비할 때 in 어드레스 any 이렇게 넣었는데 요거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7000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소켓을 만들고 이거 듣기 소켓이라고 그랬죠. 듣기, 리슨 소켓. 듣기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요청을 받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켓을 만들면 7000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in 어드레스 n입니다. in 어드레스.
ddr 언더바 any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컴퓨터 안에 랜카드가 하나, 둘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203.249.161.2 얘의 IP 주소는 203.249.161.3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7000으로 들어오는 거나 이쪽 카드로 통해서 7000으로 들어오는 거나 내가 다 처리하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원격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누구든지 다 접속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때 인어드레스 any 이렇게 쓴다. 근데 포트 H2NS 이렇게 쓰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바인드 이렇게 됩니다. 바인드는 아까 소켓에서 만들었던 이 S하고 S 어드레스는 아까 여기 넣었던 이 S 어드레스 이 두 개를 바인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전화기가 여기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인드 할 때 프로토콜 주소의 포트 번호를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7000번, 여기 7000번 이렇게 지정을 했죠. 만약에 이거를 7000이 아니고 이렇게 여기처럼 0으로 주면 설정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트를 할당합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포트를 아무거나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 포트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개통 요청입니다. 개통 요청. 자, 개통 요청, listen 하는 거죠. listen 하면은 지금 인자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소켓이고요. 하나는 백로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로그. 지금 여기에 백로그가 5 이렇게 돼 있는 얘입니다. 그래서 듣기 소켓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부터 개통 요청을 하는데 이 소켓에 대해서 개통 요청 해달라 그러면 이제 개통 요청이 됩니다. 개통 요청이 되면 이제 전화가 이쪽으로 전화를 하겠죠. 이렇게 전화를 하면 이 전화를 외부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 실제로 이 전화는 어떻게 개통이 되냐면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뭘 부르냐면 커넥트 이렇게 하죠. 이게 클라이언트입니다. 커넥트. 연결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요 실제로 이 커널 안에서 OS에서 이쪽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냅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냈는데 그 데이터를 SYN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데이터를 나 연결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얘가 받아가지고 그래 연결하라 해가지고 SYN _ACK 이런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얘가 SYN 잘 받았어. 그러면 얘가 알았어. 그러고 ACK 이렇게 해서 보내서 연결이 다 되면 이제 커넥션은 이렇게 리턴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3단계 핸드쉐이킹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데이터를 이제 너 연결할래? SYN 그러면 그래 연결해라. SYN ACK 그러면 내가 받아서 알았어 ACK 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 여기 이제 서버가 있고요. 여기가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여러 클라이언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받으려고 이쪽으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연결이 되면 여기에 이렇게 Q가 있는데 Q에 예를 들어서 얘가 C1, C2 이렇게 되면은요. C1, C2가 이렇게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가 연결이 되면 또 이 밑에서 아까처럼 3단계 이렇게 주고받는 이제 연결 과정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SYN 보내고 SYN에 ACK 해서 이거 지금 다 커널 내부 얘기입니다. OS 내부 얘기입니다. OS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전화기는 원격지에서 요청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이 돼가지고요. 일반 전화는 전화 걸면 한 명이 통화 중이면 통화하고 있으면 두 번째 전화 건 사람은 다른 뚜뚜뚜뚜 해서 통화 중 음이 나오는데 얘는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연결이 돼서 서비스를 얘가 하고 있으면 두 번째 놈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연결은 됐지만 서비스를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SYN, ACK 이 3단계 절차를 모두 끝내고 연결이 돼서 대기하고 있는 놈. 이런 상태를 이스태블리시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상태가 있냐면 이 전화기로
전화 요청, 이제 연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씬을 보냈는데, 이쪽에서 그러면 씬 액을 보내겠죠. 씬 액을 보내고, 이제, 그러면 얘가 액을 보내야지 완전히 되는데, 액을 지금 아직 안 보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 액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씬 리시브드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씬 리시브드 상태에 있다가 클라이언트에서 억이 오면 이게 이스태블리시 상태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Q에 이 전화기와 포트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들을 하고 통화할 수 있는 소켓들이 이렇게 생성이 돼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Q에. 그래서 이 백로그라는 거는 Q에 5개까지 이스태블리시와 씬 리시브를 합쳐서 5개까지의 소켓이 대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5개까지 쓸 수 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응용 프로그램에서 accept 이제 서버에서 accept 하면 이 중에서 하나를 가져다가 요거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네. 지금 얘기가 복잡하게 됐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저런 거죠. 인터넷에서 서버에서 전화를 받는다는 거는 원격지에서 커넥트 그러면 내가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도 큐에 대기하고 있는다는 거죠. 연결을 시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하는 게 뒤에 리슨해서 두 번째 인자로 주는데 백로그가 5 이렇게 돼 있으면 5개까지는 접수를 받아주는 겁니다. 6번째부터는 이게 만약에 들어와 있는 이스태블리시 상태나 씬 리시브 상태가 6개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서비스 요청을 접속을 거부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백로그 값을 그래서 이게 이제 백로그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백로그는 실제 연결되는 개수는 지금 5 그랬는데 반드시 5가 아니고 운영체계 구현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로그를 0으로 설정하면 여기서처럼 실제 연결 개수가 뭐 여러 개로 이렇게 시스템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백로그 5라 그래서 5개까지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백로그라는 거는 대기시킬 수 있는 연결을 접수를 허용하고 대기시킬 수 있는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리눅스에서 아주 유용한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그 시스템에서 소켓 상태를 확인하는 명령입니다. 이게 넷스테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넷스테이트는 앞에 보면 지금 이 그림부터 볼까요? 이 그림에서 이쪽 그림에서 보면은요, 만약 이 서버 같은 경우에 지금 득기 소켓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이 득기 소켓은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억셉트 하면 소켓이 하나 더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요 소켓, 억셉트 돼서 만들어진 요 소켓, 이런 소켓이 서버에 지금 뭐가 있는지 보려면 보기 위한 명령이 넷스테이트입니다. 넷스테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득기 소켓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지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원격지하고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그 3웨이 핸드쉐이킹을 마무리 짓고 연결되어 있는 소켓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이런 소켓들이 요거는 클라이언트 1, 클라이언트 2, 클라이언트 3, 클라이언트 4 이거는 클라이언트 5번하고 연결 중에 있는 이런 것들의 상태들을 넷스테이트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켓들이 있는지 대단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넷스테이트 하고 뭐 제가 O 이렇게 A 이렇게 썼고요. all 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more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TCP 소켓이 receive queue, send queue가 있고요. 여기 로컬
이게 foreign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접속점 소켓이 로컬하고 foreign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앞부분 이 로컬이고요. 이게 foreig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에 MySQL 이렇게 있는데 MySQL은 루트 밑에 EC 밑에 서비스 파일에 보면 그 MySQL하고 여기에 포트 번호가 있었다 그랬죠. 그 포트 번호의 이름 예를 들어서 뭐 2500번이다. 그러면 요 번호하고 똑같은 값입니다. 여기서 요거를 이 이름 대신에 서비스 이름 대신에 포트 이름으로 보고 싶으면 net state -a 하고 n 이렇게 주시면 이 이름 대신에 서비스 파일에 있는 서비스 파일에 있는 이름 대신에 이 포트 번호를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상태가 listen 이렇게 됩니다. listen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다 듣기 소켓입니다. 듣기 소켓.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원격지 리모트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listen을 통해서 개통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켓은 상태가 listen 상태로 OS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listen 그래서 서비스 요청을 기다리는 듣기 소켓을 나타내고요. 뭐 619번도 지금 포리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듣기 소켓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 나와 있진 않지만 established,나 seen received 상태의 소켓도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establish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가 커넥트 함수로 서버에 요청한 연결을 모두 처리한 상태로 3방의 핸드쉐이킹이 모두 완료된 그런 소켓입니다. send received는 클라이언트가 커넥트 함수로 서버에 요청한 연결을 처리하기 위해 시스템 내부에서 서버로 send 패킷을 보내고 그 다음에 send 액을 보낸 다음에 이 3방의 핸드쉐이킹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진행 중에 있는 소켓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처리 단계에 대한 얘기입니다.